예, 두 번째 섹션은 통계 기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마케팅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수많은 학생들이 제일 난감했던 부분이 그 통계 과목을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 통계 방법을 난 잘 모르는데 내가 가서 완전 박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생각했고 저한테 질문한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는데 사실 우리 통계 기법이 사실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통계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이런 걸 갖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마케팅 조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하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계 기법의 어떤 그런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그 원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원리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어떤 원리를 갖다가 여러분이 꿰뚫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통계 기법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갖다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은 뭐냐면은 마케팅 조사에서 그 후반부에 사용되게 되는 통계 기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 통계 기법들의 원칙적인 원리, 그 원칙적인 원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관심의 대상인가 하는 그런 걸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어디 나타나 있냐면은 어, 책 364페이지 있습니다. 책 364페이지 보게 되면은 그림 12-8 그림 12-8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통계 기법의 종류라고 있어요. 통계 기법의 종류. 그죠? 통계 기법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거기 보시면은 통계 분석에는 뭐냐면 단일 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이 있습니다. 그죠? 단일 변량 분석은 뭐고 다변량 분석은 뭐냐? 단일한 거는 단일한 거. 유니베리에이트 스태티스틱이고 밑에는 멀티베리에이트 스태티스틱인데 자, 단일 변량 분석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어떤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해온 단일 변량 분석을 갖다 이 얘기하는 거다. 예를 들면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수치에 대한 어떤 그걸 한 수치에 대한 어떤 단순한 통계 분석을 갖다 우리가 단일 변량 분석을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단일 변량 분석과 별도로 우리 마케팅 조사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그런 단일 변량 분석보다 어떻게 더 중요시하냐면 멀티베리에이트 애널리시스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변량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마케팅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별량 분석, 멀티베리에이트 애널리시스가 무엇인가를 이 책은 아주 예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예. 자, 다별량 분석, 그죠? 있는데 제일 먼저 보면은 종속 관계에 대한 분석하고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예. 종속 관계에 대한 분석은 뭐고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한 분석은 뭐냐?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종속 관계에 대한 분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알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변수가 다 막 멋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종속 변수가 값이 변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관계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어떤 그런 인과관계를 다룰 때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종속 변수 관계에 대한 분석이고 그 반면에 상호 의존 관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인과관계라고 보기 힘들지만은 이게 서로 관련된 어떤 그런 걸 다 다루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집단 같은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이렇게 나누어서 경우에 이 친구가 1집단에 속하느냐, 2집단에 속하느냐, 3집단에 속하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라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지 속하냐 하는 거가 다 다루는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다 다루기 때문에 이건 상호존 관계에 대한 그런 분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한 분석하고 종속 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크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종속 관계에 대한 분석이 어떤 분석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제일 위에 어떤 게 있어요? 카이스퀘어 분석, 카이스퀘어 분석, 카이스퀘어 분석. 카이스퀘어 분석, 카이스퀘어 분석. 카이스퀘어 분석입니다. 예, 예.
이게 왜 카이스큐의 분석이냐 하는 거는 이 카이스큐 분석에 대한 어떤 분석 방법을 한번 책상에 한번 쭉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 저렇게 복잡하게 가는 그런 과정을 카이스큐 분석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이해할 것 같은데 그 이해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저렇게 복잡하게 풀어가지고 저걸 왜 푸느냐 여러분 이해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복잡하게 풀어가지고 푸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알려고 한다라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이스큐 분석이고 분산 분석, 판별 분석, 판별 분석, 그다음에 회귀 분석. 자, 여러분 이 종속 관계에 대한 분석이 가이스큐 분석, 분산 분석, 판별 분석, 회귀 분석 네 가지로 똑같이 나눴습니다만 이 네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오른쪽에 뭐가 있는가 한번 봐요. 독립 변수의 척도, 종속 변수의 척도라 해가지고 이 네 개 분석으로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각 독립 변수, 종속 변수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카이스큐 분석 한번 보기 바랍니다. 카이스큐 분석. 카이스큐 분석 같은 경우 독립 변수 척도, 독립 변수 척도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뭐예요? 비계량입니다. 비계량. 넌 매트릭이에요. 비계량 척도예요. 그래서 둘 다 비계량 척도인 경우에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관계를 보는 것은 뭐냐면은 카이스큐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분사 분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독립 변수 같은 경우는 비계량인데 종속 변수 같은 경우는 계량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립 변수는 분명히 그러니까 뭐 집단으로 나눠놨는데 종속 변수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계량이다. 이게 바로 이제 분사 분석입니다. 반대로 통계 판별 분석 같은 경우는 분사 분석 거꾸로예요. 독립 변수는 뭐냐 계량인데 그러니까 종속 변수는 비계량입니다. 이게 왜 거꾸로 되는 한거는 좀 이따 여러분한테 이거 원리를 이해해주면 아 그래서 저렇게 거꾸로 되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회귀 분석 한번 봐요.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계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둘 다 독립 변수도 그렇고 종속 변수도 둘 다 계량이에요. 왜 둘 다 계량이냐? 둘 다 계량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회귀 분석이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귀 분석을 갖다 계량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야, 저거 가속화 분석, 판별 분석, 분산 분석, 회귀 분석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저렇게 비계량 계량하니까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것들의 예를 한번 하나씩 내가 들어주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주려고 해요. 그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봐요. 자, 가속화 분석, 가속화 분석 같은 경우는 둘 다 독립 변수도 그렇고 정석 변수도 그렇고 둘 다 뭐냐 비계량입니다. 비계량 척도는 넌 매트릭스 척도인데 넌 매트릭스 척도 같은 경우 우리가 척도 배울 때 공부했지 않습니까? 비계량 척도 같은 경우 어떤 게 있습니까? 척도 중에서 노미널 스케일, 명목 척도, 다음에 서열 척도가 비계량 척도죠. 계량 척도는 뭡니까? 등간 척도 있죠. 등간 척도하고 인터벌 스케일하고 그죠? 그러니까 비율 척도하고 그죠? 이게 계량 척도라고 이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척도 자체가 뭐냐면은 넌 매트릭스 스코어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척도 자체가 명목 척도라든가 또는 서열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목 척도, 서열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척도 자체가 뭐냐면은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만 사용하는 그런 척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십계 분석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그러니까 책에서 어떤 애가 나오냐면 이런 애가 나요. 자, 서울 시내에 지금 그 세 개 구두점이 있는데 그 뭐라 하나 그 엘칸토가 있고 에스카이어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지? 또 하나 뭔가 있는데 그죠? 뭐가 있는데 근데 이 세 개 구두 브랜드 하면 세 개 아닙니까? 그죠? 세계 구두 브랜드인데 이 세 개 구두 브랜드의 어떤 그런 그 뭐라 하나 그 시장 점유율이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이걸 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이 세 개 브랜드의 어떤 구두 종류의 그러니까 매출의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이런 걸 본다고 생각할 경우에 이거는 뭐냐면은 구두 브랜드죠. 그죠? 구두 브랜드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있어봐. 여기 나왔다. 에스콰이어제가 그 건강제가 엘칸토제가 그죠? 이 세 개 브랜드가 있는데 이 세 개 브랜드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연령별로 다 살펴본 거예요. 소비자 연령대별로 살펴본 겁니다. 예를 들어 20대, 30대, 4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에스콰이어 건강 그러니까 엘칸토 이 세 브랜드가 관계를 살펴보는데 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과연 이 구두 브랜드가 그 연령대하고 관련성을 갖고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두 브랜드하고 구두 브랜드하고 그 연령대가 서로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을까? 이게 둘 다 무슨 척도입니까? 둘 다 20대, 30대, 40대 구두 브랜드 다 명목 척도죠, 그죠? 그래서 두 명목 척도가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걸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이스퀘어 분석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카이스퀘어 분석이고 이 카이스퀘어 분석을 갖다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이거는 하도 복잡해가지고 이 책상을 갖다 다 몇 번 써야